이 상태가 되면 영어는 오래 갑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아이 공부 전체, 심지어 아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와서도 영어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요. 안녕하세요. 게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초등 영어, 여기서 많이들 무너지는데요. 처음에는 엄마가 막 끌고 가요. 영어 영상 봐야지, 집중 듣기 해야지, 영어책 읽어야지. 처음에는 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오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아이 루틴이 아니라 엄마 루틴이라서 그래요. 오늘은 아이들이 스스로 영어 루틴을 만들고 스스로 지키게 하는 방법, 그리고 지키는 시간표를 아이가 만드는 방법,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엄마들이 시간표를 많이 짜줘요. 4시 영어, 5시 숙제, 6시 독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시간표는 오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 입장에서 이건 내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 시간표를 만들 때 항상 아이가 스스로 짜게 했어요. 일단 아이가 너무 어려서 직접 쓰지를 못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엄마가 써줘야 되지만 적어도 이런 건 물어보는 거죠. 영어 영상 보는 거 언제 하는 게 좋을까? 간식 먹으면서 할까? 간식 먹고 나서 할까? 저녁 먹고 나서 할까? 자기 전에 할까? 뭐 이런 식으로요. 아이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손으로 직접 시간표를 만들게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인간은요, 자기가 만든 규칙을 더 잘 지키게 되어 있어요. 특히 남자애들은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시간표가 실제로 지켜질까요? 지키는 시간표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주 작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시간표가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이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을 해서 막 집중 듣기 30분, 영어책 읽기 30분. 시작하는 아이 입장에서 이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책 5분, 집중 듣기 5분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매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요, 기존 생활 루틴에 붙이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지켜지려면 구체적으로 뭐 하고 나서, 뭘 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 아이가 스스로 지키기가 쉽습니다. 사실 엄마들도요, 새로운 습관 만드실 때 이 방법 써보세요. 최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식 먹을 때 영어 영상 보기, 잠자기 전에 영어책 읽기, 이런 식으로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생활 흐름에다가 영어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표를 훨씬 쉽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 아이가 정하게 한다. 이 시간표는 아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정해야 됩니다. 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정하면 돼요. 사람이 자기가 선택한 거에 더 책임감을 가지거든요. 어린 아이라고 해도요. 내가 하겠다, 내가 이때 뭘 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걸 지켜야 된다, 지키고 싶다 라는 욕구가 생겨요, 저절로. 그걸 활용하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뭐냐면,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실패했어요. 에이, 때려쳐! 그만해! 안 되겠다. 엄마가 그냥 짜줄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조금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시간표는 원래 못 지키는 게 정상입니다. 이걸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계획 짜 보셨잖아요. 80%는 못 지키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기본값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화가 안 나요. 어떤 날은 못 하고요. 어떤 날은 까먹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경험이에요. 아이가 그 경험을 하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자, 이 경험이 아이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시간표를 좀 더 대담하게 또 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어려운 책이라든가, 또는 영어책을 원래 하루에 3권씩 읽었다면 5권으로 도전하는 이런 것들을 아이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경험을 많이 하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회복 탄력성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에요. 김주환 교수님의 회복 탄력성, 이 책 안 읽으신 분들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초등 영어 시간표 아이가 스스로 만들고 또 지키게 하는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이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얻은 능력은 3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해요. 이 3가지 능력을 얻는 게 더 중요하고요. 영어 실력은 그냥 덤이에요, 덤. 자, 뭐냐면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능력은요, AR 시대에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AR 시대는요, 정보 양이 너무 많고 새로운 정보가 너무 빨리 나와요.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가 완전히 확립되고 정리가 되기 전에 또 새로운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이 AR 시대에.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쉽지 않겠죠. 완벽주의나 이런 사람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는데, 이 기술, 이 정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확신이 없는데 난 못하겠어, 이러면 발전이 없어요. 회복 탄력성은 AR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시간표를 짜서 숱하게 실패하고 다시 하고 실패하고 다시 하고 이 경험을 반드시 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생기는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요. 자, 아이들이 시간표를 짰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냈어요. 그럴 때 아이들이 어떻게 느껴요? 오늘도 했다, 내일도 했다. 이 경험이 쌓이면요, 아이 속에는 나는 할 수 있다, 이 감각이 생기거든요. 감각. 나라는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한다, 해낸다, 이거요. 자아효능감입니다. 자아효능감이 생기면요, 뭔가를 도전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아요. 공부, 고입, 대입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도전하는 아이로 자라게 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능력이에요. 자, 그리고 3번째, 또 하나 중요한 능력이 생깁니다. 뭐냐면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메타인지는요, 내 상태, 내 능력을 스스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아는 능력인 거죠. 사실 그걸 알아야 공부를 잘합니다.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필요한지,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자기가 스스로 알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시간 조율도 하고, 이런 능력이요,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저녁에는 집중 듣기를 하면 집중이 잘 안 되는구나. 아, 간식 먹을 때 영어 영상 보는 거 너무 좋구나. 이런 거. 이렇게 아이 스스로 자기 공부 패턴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는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목 터져라 이야기 했었고 지금도 하는 게, 스스로 선택하게 놔두자. 그리고 정말 초등 영어에서 가장 좋은 상태가 뭘까요? 아이가 막 영어를 막 몇 점 점수 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좋은 상태가 뭐냐면 영어 해야지 라고 말하는 집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영어 영상 틀고 영어책 읽는 집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영어는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기까지 사실 조금 시간이 애마다 다른데요. 뭐 한 1년, 적어도 최소 1년, 그리고 한 3년, 뭐 5년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어서 아이가 돌아가면요, 정말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영어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엄마가 끌고 가는 영어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 하는 영어, 지키는 시간표, 작은 성공 경험, 다시 시작하는 경험, 이 과정 속에서 뭐 생긴다고요? 회복 탄력성, 자아효능감, 메타인지. 이 3가지 능력도 영어 실력과 함께 쭉쭉 자랍니다. 제가 그래서 엄마표 영어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모로 정말 좋거든요. 영어뿐만 아니라 아이 공부 전체, 심지어 아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요.
자, 그런데 또 제가 댓글에서 많이 본 질문들이 이거예요. 영어 늦은 거 아니냐고.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3학년이에요, 5학년이에요. 다 늦었대, 자기가. 언제 시작해도 되는지. 이 질문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초등 영어 시작 시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 교육에서요, 엄마 상태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가 지치면 이 좋은 교육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지금 3월 엄마들 되게 지쳐 있을 거예요. 왜냐면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이랑 하루 종일 붙어 있느라고 너무 돌밥 돌간 지쳤는데, 거기다가 이제 3월 되니까 신학기, 새학기라서 또 얼마나 챙길 게 많아요. 정신 없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엄마 체력이에요. 엄마 체력 무너지는 순간 짜증 솟구치죠? 예민하죠? 여유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에게? 다정한 엄마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 교육은요, 생각보다 길어요. 아이 루틴 지금 당장 잡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엄마 루틴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요즘은 제가 자기 개발을 엄청 과하게 하지 않아요. 정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거든요. 제가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따라 해보세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너무 아이만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나를 위해 시간이든 돈이든 어느 정도 쓰셔도 됩니다. 그래야 아이에게도 더 좋은 에너지로 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몇 년째 지속하고 있는 지치지 않고 아이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엄마 루틴 3가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 제가 초등 몰입 영어 다음 편 이어서 또 할게요. 지금 많이 지쳐있는 엄마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